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력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권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만드는 수평적인 권력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원래는 형성되는 것이고, 국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시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좀 일천하다 보니까 시민 권력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상태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을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 권력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9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강 제목을 저항과 요구에서 권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뽑아왔습니다. 자, 시민이 권력을 만들어야 되죠. 시민이 권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한 국가 내에서는 정부 권력도 있고 시민 권력도 있고 시장 권력도 있는데, 시민이 스스로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민 권력 만들기와 공론장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 권력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과 국가와 시민 간의 권력 지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시민 권력 형성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 교육의 핵심이 좋은 국민 되기 내지는 좋은 국가 만들기가 아니라, 시민 교육의 핵심은 시민 권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시민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앞서서 아렌트라든가 하버마스가 얘기한 것처럼 수평적인 권력을 형성해야 되는 거겠죠. 시민 권력은 함께 해결해야 될 공적 과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같이 문제를 공감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와 상호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는 주로 효율성과 효능감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양성과 차이를 넘어서서 공통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실현을 위한 뜻과 의지를 결집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겠죠. 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결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결집을 위해서 상호 논의를 통해서 뜻과 의지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과 시장 권력과 조우하게 되죠. 결국은 시민의 뜻과 의지가 형성되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기존에 있는 국가나 시장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때로는 대립과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협력과 조화가 필요한 상황도 조성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시장 국가 권력과 갈등과 협력을 겪으면서 시민의 뜻과 의지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민이 자신들이 삶의 공간에서 만나는 공적 과제를 기반으로 상호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국가와 시장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를 공론장이라고 합니다. 공론장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시민의 뜻과 의지를 결집하는 공간, 시민 권력의 원초적인 생산 공장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권력을 형성하는 근거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민 권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또 공론장은 어디에서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미시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력의 초소를 거시 권력을 국가 권력이나 시장 권력이나 이런 것을 거시 권력이라고 한다면 미시 권력은 삶의 공간에서 만나는 실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 학교 말씀드렸었죠? 학교에는 교장 또 교감 이렇게 학교 행정을 학교 관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는 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하고 그 그룹들 간에 다양한 권력 현상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행정 권력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공간이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서 아버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버지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집안도 있고 또 엄마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집안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가정 내에서도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권력을 미시 권력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공론장이 구성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 미시 공간이라고도 하는데요. 미시 공간에도 행정과 자본과 시민 권력이 공존하면서 상호작용합니다. 이해가 잘 가시죠? 그 다음에 행정 권력이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 모세혈관처럼 연결되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삶에 가장 일반적으로 가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권력은 행정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집을 짓는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전부 행정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에 거의 전일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미시 권력에서는 이 행정 권력과 시민 권력과의 관계, 또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 권력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민 권력이 다른 권력과 견제와 균형, 힘의 균형을 이룰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 권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민 권력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시 공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론장이 형성되기 용이한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노력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형성해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시 권력과 국가 또는 세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할 때 이게 자족적인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했었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미시 권력 공간에서 미시 권력과 국가나 세계하고는 실제로 공론장을 통해서는 이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연결 사회이고 네트워크 사회죠.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곧 국가나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한 청년의 실험의 문제는 우리 동네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 노동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실업자에 대한 복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의 쓰레기
정책과 처리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국가 쓰레기 정책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공간의 작고 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제대로 논의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세계는 초연결 사회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의 문제에 관한 공론장은 결국은 그 공론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의 일임과 동시에 우리 지자체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또 세계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연결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세계에서 진지한 고민은 곧 세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의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공론장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면, 공론장은 미시공간에서 시민 권력을 생성하는 공간이다. 생성하는 공간. 공론장은 단순한 논의 공간이 아니다. 공론장은 명분 형성을 위한 행정의 도구가 아니죠. 뭐 지금 공론화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리 오리고기부터 다양한 공론화가 진행되는데, 그거는 시민 권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행정이 자기 목적 하에서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론장과 공론화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은 논의를 통해서 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론장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토론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국가가 자기 의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공론화도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공간도 아니고, 공론장은 명확하게 정치적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 권력을 형성하는 정치적 공간. 공론장은 미시 권력이 작동하는 삶의 공간에서 권력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과 시민 권력 간의 관계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론장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 상호 주관적 관계를 바탕으로 권력 균형과 상호 견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상호 주관적 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주체가 명확하게 자기 형식과 내용을 구축하고 있을 때라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로 그거죠. 시민사회가 자기 내용과 형식을 구축을 하고, 또 상대 행정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과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저항이나 요구해서 권력으로, 또 그 권력 가운데 실천적인 의미로는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미시공간, 우리 삶의 공간에서 실제로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 권력을 형성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